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이태민님의 제보 사연이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도시괴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보안 요원 일을 할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병원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서 전체 병동 중에 앞쪽 라인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뒤쪽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폐쇄병동이라서 거기 누가 있을 리는 만무했지만 그 보안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뒤쪽 병동은 폐쇄병동이었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 어떤 적법한 출입 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야간 순찰 중이라서 그 폐쇄병동 근처를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병동 문 앞에서 웬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이렇게요. 그러자 그 꼬마 아이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타이르면서 엄마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냐? 뭐 사는 곳은 어디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타이르면서 좀 밝은 데로 가려고 그 앞쪽 병동으로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 엄마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아이한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앞쪽 병동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서 저는 이제 마저 순찰을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동 앞에 오니까 아이가 없더라고요. 뭐 엄마를 찾아가지고 딴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렇게 잠깐 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다음 순찰 시간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병원 인근을 쭉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쪽 폐쇄병동 문 앞에 아까 그 아이가 또 쭈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멀뚱멀뚱거리면서 그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또 고개를 들고서는 저한테 엄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직 엄마 못 찾았나 보네 하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전화번호 받은 쪽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번호를 잘못 받은 줄 알고 그 아이한테 이 번호 맞냐고 물어보려고 아이가 있는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아래쪽에서 훌쩍거리고 있던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림자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와, 방금까지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게다가 좀 전까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훌쩍거리는 소리가 맴돌고 있었는데 당장 짐 싸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교대 근무다 보니까 아침까지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아침까지 꾸역꾸역 근무를 하다가 교대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서서 집에 가는 방향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보니까 저장된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번호였는데 자세히 보고 있자니 어제 그 꼬마 아이한테 받았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 수화기 건너편에서 어제 밤늦게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는데 어디시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젯밤에 아이가 엄마 잊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잠깐 멈칫하면서 놀라듯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젯밤 일을 얘기해드렸죠. 내가 어디 어디 병원 야간 근무자인데 뭐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었는데 전화번호만 주길래 그렇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뭐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안 받더라. 이렇게 대략적인 정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냐면서 진짜 그랬냐고 하더니 막 목소리가 파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뭐 문제 있느냐? 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실종이 됐대요. 그 얘기 듣고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그럼 내가 본 아이가 실종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잇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이를 찾았답니다. 그것도 변사 상태로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뒤편 병동, 그 폐쇄병동 자리 있죠? 그 근처에서 아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라면 계속 근무하시겠어요? 결국 거기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때 생각을 하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는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도시괴담입니다. 저도 들은 지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 짓기는 좀 아쉬워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예전에 한 병원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각막 이식을 받는 걸 대기 중인 환자였고 환자 B는 그냥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그렇게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어요. 환자 A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둘밖에 없는 2인실 병실에서 두 환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B는 워낙 심성이 고왔기 때문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 A를 성심성의껏 도와줬어요. 뭐 화장실도 데려다 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집어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B의 침상 옆으로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는 A를 위해서 항상 성심성의껏 바깥 풍경을 설명을 해줬어요. 와, 지금 밖에 꽃 엄청 이쁘게 폈다. 좋겠어요? 곧 있으면 저 꽃들 다 구경하겠네. 와, 저 커플은 진짜 이쁘다. 곧 있으면 저렇게 이쁘게 데이트도 하겠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A를 위해서 매일매일 창밖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곧 A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환자 B는 병세를 잘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고 A는 눈에 감겨진 붕대를 풀 날을 기다리면서 B가 있던 창가 쪽 자리로 병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붕대를 풀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붕대를 풀고 천천히 세상빛에 적응을 하면서 눈을 떴고 점점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평생을 꿈에 그리던 세상빛을 보게 된 A는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눈을 뜨고 처음 마주한 창밖의 풍경은
자기가 들었던 꽃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맞은편 건물에 틀어막힌 아주 어둡고 회색빛의 그런 삭막한 도시였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그려온 세상에 대한 이미지와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모습이 너무 괴리가 컸기 때문에 급격하게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 그대로 도시괴담이니까 팩트 체킹이 되지 않는 그런 속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깽깽대네. 제가 이렇게 클로징 멘트 할 때면은 꼭 이제 영상 촬영 끝났다는 걸 알고 저렇게 나가자고 합니다. 하여간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